여러분, 법정지상권 투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남들이 리스크라고 부르며 피할 때 그 리스크를 정확히 통제할 수만 있다면 수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박 블루오션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한 경매 물건 분석을 통해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깨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실전 분석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전 물건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2022 타경 1337,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공장 용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공장 용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건설하다가 공사가 스탑된 상태의 부지이고요. 괴정동 12-4의 위치를 보시면 부산의 1호선 대티역에서 약 도보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나름의 역세권 부지입니다. 지적 편집도를 봤을 때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산에서 그렇게 입지가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나름 부산 1호선을 타고 번화가인 남포역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이고 부산역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위치입니다. 감정가는 21억 3천만 원 정도이고요. 현재 최저가는 약 3회 정도 유찰이 되어서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10억 원입니다. 이 물건이 감정가의 50%까지 떨어진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독사과처럼 보이겠지만 전문 투자자들에게는 박앤세일의 신호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에 대한 핵심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치권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현재 이 물건의 경우 나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약 10억 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가 걸려 있고요. 또 추가로 주식회사 동원전기로부터 공사대금 3,200만 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가 걸려 있습니다. 합계 15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여기서 법리적 급소를 찔러야 합니다. 핵심 원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의 유치권자는 토지 낙찰자, 즉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근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 2014-10533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건물에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해당 건물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지 않아서 철거 대상이 된다면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토지 소유자인 낙찰자에게는 점유를 넘겨줘야 합니다. 즉 우리가 토지만 낙찰받은 후에 법정지상권만 깬다면 유치권은 자동으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핵심 분석 내용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중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토지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보게 되면은 자갈치 신용협동조합에서 2020년 11월 10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카카오 맵을 통해서 21년 1월에 해당하는 로드뷰를 한번 보았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축 허가 표지판 내용인데요. 이 건축 허가 표지판 내용을 잘 보시면 공사 예정 기간이 2020년 11월 27일부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하건대 근저당권 설정점인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착공을 시작하지 않았을 단계이고 빨라야 터파기 단계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기둥과 지붕, 주벽의 3요소는 절대 갖춰질 수 없는 시점입니다. 또한 현장의 출입로 사진을 보았을 때 자재를 실은
4.5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거푸집으로 보이는 우측에 철골 구조 자재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골조 공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인 2020년 11월 10일 기준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낙찰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낙찰 후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은 내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료는 현재 건물에 의해서 사용이 제약받는 상태의 토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10억 원의 이 토지를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료를 산정할 때는 원래의 감정가인 21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료를 2, 3% 정도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더블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 물건을 봤을 때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인데 왜 그렇다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현실적인 장벽 3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 실무를 추진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장벽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력인데요. 일단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 10억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을 포함해서 최소 10억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입니다. 아무리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을 깰 수 있다고 설득을 하더라도 1금융권과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물건에 이러한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수물건에는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매우 보수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치권자의 물리적인 저항과 또 지루한 철거 소송과 같은 소송 과정은 개인에게 큰 심리적인 압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기간과 자본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이 대박 수익 물건을 쟁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입찰을 준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최종 액션 플랜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낙찰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시죠. 첫 번째로는 플랜 A로서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토지를 되파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회차인 2026년 4월 1일에 10억 원의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감정가의 80% 수준인 16억 원에 매도를 함으로써 단기간에 6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확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등기부상 가압류와 압류가 가득한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그 밖의 소유자인 이남희 씨의 재정 상태를 보았을 때 토지를 되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플랜 B로서 건물 철거 소송과 또 동시에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 법 건축법 제11조 7항에 따르면 공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에 착수했으나 완료까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또는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지 6개월이 경과를 하면은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해서 시행사나 시공사 측과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거나 또는 협상이 안 된다면은 실제로 건물 철거를 진행하고 건축 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아내서 다시 나대지 상태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 액션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 우리는 건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다시 맨 땅의 소유주가 되고 또 요즘과 같은 건설 불경기에 주거시설을 지을 목적으로 내 땅을 다시 사줄 시행사를 찾는다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과 땅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 또한 온전히 낙찰자의 몫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물건은 경우 감정가 대비 50% 수준까지 대폭 떨어진 거라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물건은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개인보다는 직접 주택 사업을 진행할 시행사나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기간적, 자금적 여유를 가지고 대지 지분의 가치를 보고 접근할 부동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법은 우리 편이지만 현실은 이론과는 조금 달라서 얼마든지 각종 변수와 진행 상황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도처에 깔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입찰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경매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